그 법인은 외부 감사를 받게 돼 있죠. 보통 네. 공인회계사라든지 뭐 법인을 통해서 이제 그 감사를 갖다가 받게 되는데 그 감사 의견은 보통 네 가지로 내려집니다. 적정이라는 건 뭐냐면 회사 상태가 비교적 건전하고요. 네. 모든 회계 기준에 맞게끔 아주 올바르게 그 회계 절차를 갖다 수행했다, 재무제표를 만들었다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한정. 뭐 회사 상태는 그런 데는 괜찮지만은 회계 기준에 약간 좀 어긋나는 점이 있다. 네. 부적정. 저 회계 기준에 많이 어긋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최악은 어떻게 보면 거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회계 기준에 그 걸맞지 않은 어떤 회계를 갖다가 실시를 했고, 그보다 더한 거는 계속 기업으로서의 어떤 존재 자체가 앞으로 의미가 없다. 다시 말하면은 현재 상태로 놓고 본다면 이 회사는 생존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걸 갖다가 표명을 한 겁니다. 네. 뭐 그럴 만도 한 게 사실 쌍용차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계속 적자를 냈죠. 영업 손실이 뭐 지난해 말 같은 경우는 한 4,500억 원 정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총부채가 제가 알기로는 한 1조 8천억 원, 20년 말 기준으로 한 1조 8천억 원 정도 되니까 자본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잠식이 됐고요. 회사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고, 무엇보다도 사실 이게 지금 뭐 기업들이라는 거는 특히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사실은 모빌리티 개념으로 진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연구개발의 어떤 붐이 세계 자동차 회사들 간에 뭐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데, 사실 쌍용차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연구개발에 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고, 특히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네네. 자, 이 같은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 거절, 지난해 1분기, 상반기, 3분기, 그리고 지난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지금 거절 의견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장 폐지 요건까지 충족이 된 상황으로 상장 폐기 위기에 처했는데, 자, 방금 윤 평론가님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고문이 2016년도에 그 티볼리가 히트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어려워진 겁니까? 최근에 또 렉스톤, 또 유명 트로트 네. 가수를 이제 앞세 넣어서 잘 나갈 줄 알았는데, 네. 사실 쌍용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 내수 시장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내수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뭐 이 경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쌍용이 잘 나갈 때는 보면은 수출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8만 대 이상씩 하던 회사인데, 최근에 뭐 팬데믹이 등 이런 것들 다 오고 이것이 한 80% 이상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매출이 한 2조 9천억 되는데 원가가 2조 8천억이 뭐 이 정도의 원가율이 90%가 지금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본 잠식률이 111%. 굉장한 거죠. 그다음에 부채 비율만 해도 지금 뭐 거의 지금 뭐 700% 넘어서 심지어는 뭐 다른 거 다 넣으면 1000% 넘을 것 같은 상황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쌍용 자동차가 지금 한 60년 업력이 좀 넘는데 네. 주인이 5번 바뀌었어요. 그러는 상황에서 이번 이제 인도에 있는 마힌드라라는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이제 대주주 75%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좀 해준다든가 투자를 한다는 얘기들을 시건을 몇 번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위기를 못 넘겼고, 아까 윤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차량 업체는요, 신차가 나와서 대박을 한 번씩 쳐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정도 지금 위기가 있으면 한 2번, 3번이 연달아 쳐줘야 되는데, 그런 R&D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뒤처지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장 폐지 위험까지 왔고, 최근에 이제 또 여기를 매물로 내놨더니 이제 사겠다는 회사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네. 거기도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누군가 이 매물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회생을 할 건가 계획을 하면 P플랜이라고 네. 이제 먼저 법정 관리와 이제 채권 정리하는 걸 합친 그런 부분들로 갈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것이 안 되면 법정 관리로 가는 그런 지금 두 가지 길밖에 지금은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쌍용 자동차는 지금 P플랜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빚을 줄여주고 난 다음에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넣는 그런 좀 빠른 단기 법정 관리를 추진 중인데, 서울회생법원 이에 따라서 이달 말까지 잠재적 투자자가 있습니다. 지금 인수 의향을 밝혔던 기업이 있는데 HAAH 오토모티브라는 미국 회사입니다. 이쪽에 대해서 인수 의향서 받아와라라고 지금 요구한 상태인데 어떻습니까, 고모님? 원래 오늘까지 결정이 난다고 들었었는데 어떻게 네. 되고 있나요? 근데 이제 월 말까지를 좀 미뤄줬고요. 네. 지금 이제 HAAH에서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자기네들이 2,800억 정도를 뭐 유상증자를 할 테니 네. 그 대신
운영자금은 산업은행에서 대라. 이렇게 지금 치고 나오고 있어요. 사실 여기가 지금 뭐 중국에 있는 체리 자동차하고 좀 장사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중국 자금이 들어와서는 되겠냐? 왜냐면 상하이 모터스가 기술만 빼갖고 간 저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데 요번에 이제 나타난 걸 봐서는 지금 여기가 굉장히 소규모 자동차 유통하는 이런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근데 캐나다와 중동에서 한 3군데에서 전략적 투자자들을 지금 확보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HAAH에서는 지금 산은에서 이것에 걸맞는, 그렇다면은 지금 공익채권 이런 거 우선 변제해야 되는 게 한 3,700억이 되는데요. 네. 그거를 그럼 산은에서 좀 먼저 지원을 해달라 이러고 밀당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HAAH가 과연 이것을 주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느냐부터 우리가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출액이요 200억밖에 안 됩니다. 네. 연 매출액이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강남에 있는 큰 자동차 대리점보다 매출이 적은 거거든요. 쌍용 자동차가 지금 같이 거래하고 있는 1차 벤더의 매출액보다 훨씬 적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인수를 하겠지만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자금들이 들어갈 텐데 그것에 대한 자금 동원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의심스러워지는 네. 상황이 있고요. 그렇지만 뭐 이제 어떻게든지 SI 전략적 투자자들을 데리고 온다고 해도 이것이 피플랜 가려고 그러면 채권자의 2분의 1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회생 계획안을 가려면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첩첩산중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과연 이 투자 결정을 31일까지 그런 계획서를 낼지 조금 부정적인 의견들이 좀 많고요. 근데 희소식이 하나가 있었어요. 최근에 에디슨이라는 한국의 전기차를 만드는 2015년도에 설립된 전기 버스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거기서 지금 그럼 우리가 한번 인수를 하면 네. 어떻겠냐. 그래서 전기차로 바꾸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는 어떤 식으로 갔냐면 조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운영해서 그다음 평택시 등등을 해서 네. 자금을 만들어 올 테니 이거 쌍용차와 이제 우선 협상자는 지금 HAAH인데 끝나면 자기네들이 하겠다. 그런데 거기도 조건은 산은에서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막다른 길보다는 하나의 더 선택지가 지금 생긴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도 자그마한 희망은 있다. 이 부분까지 짚어드렸습니다. 하지만 또 저희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되겠죠. 일단 만약에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되어 있는 HAAH 오토모티브, 만약 여기서 투자 결정을 미루게 될 경우 그럼 앞으로 쌍용차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부분을 좀 먼저 예측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업 회생 절차에 완전히 돌입을 하는 거죠. 네. 쌍용차가 원래 계획했던 피플랜으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쌍용차로서는 최선의 어떤 옵션이었는데 네. 그게 이제 무산이 되면서 사실 HAAH가 손을 놓게 되면 일단 기업 회생 절차로는 돌입을 할 겁니다. 네. 다만 이제 다른 인수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회생의 어떤 길이 한층 좀 순탄한 거는 있겠죠. 근데 기업 회생 절차라는 건 궁극적으로 기업을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를 갖다가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최악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청산의 수순을 밟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지금 기존의 그 쌍용차의 임직원을 비롯해서 협력사라든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등을 고려를 할 때는 네. 법원이 그 청산 절차를 밟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희망적이라고 한다면은 네. 다행히 국내 협력사라든지 아니면 기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업체라든지 이런 네. 업체들이 가령 지자체라든지 이렇게 컨소시엄을 갖다가 형성을 해서 이걸 갖다가 그 인수 협상을 다시 하는 게 쌍용차로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제일 바람직스러운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이달 말까지 투자자 결정서, 의향서 갖고 와라라고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가능성도 지금 남아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이런 가운데 방금 그 쌍용차가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상장 폐지 위기, 그렇기 때문에 이 쌍용차 주식을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손해가 클 수 있는데
평론가님, 상장 폐지가 되면 지금 그럼 주식 가치가 0원이 된다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죠. 네.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쌍용차로서는 13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의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상장 폐지가 되는데 네. 상장 폐지가 된다는 얘기는 주식 그 거래 자체가 네. 지금 그 상장이 폐지된다는 거지 주식 자체가 없어지지는 네. 않는다는 얘기죠. 장외 시장에서도 얼마든지 거래가 가능한 거고요. 뭐 청산이 되면은 이제 막말로 얘기해서 휴지가 되겠지만은 네. 하지만 일단은 뭐 정리매매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다. 가령 이제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을 줘요. 팔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은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그 거래 정지 되기 전에 주가가 한 2,200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통상은 한 10분의 1 정도 수준. 네. 그러니까 한 뭐 200원 정도 지금까지 경험을 놓고 보게 되면 한 그 정도의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장 폐지가 되면 장외 시장에서 이제 거래는 가능하겠죠. 네. 아니면은 이제 쌍용차가 언젠가는 다시 살아날 거라는 희망을 갖고 그 주식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뭐 이런 절차들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 그 개미 투자들이 대마불사를 너무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거래 정제가 되기 전에 네.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순매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개인 투자가들 같은 경우가 갖고 있는 게 한 5만 명 정도가 한 1,000억 원 정도를 갖다가 쌍용차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네.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일단은 주식 투자의 기본이라는 거는 재무적 안정성을 갖다가 굉장히 중시를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런 걸 무시를 하고 이 과연 정부나 혹은 국가가 이런 큰 기업을 갖다가 죽일 것이냐, 예? 이런 어떤 희망이죠. 역설적이게 그런 희망으로 이런 주식을 매입을 했다라는 거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쨌든 이런 걸 갖다가 교훈으로 좀 삼아야 되겠죠. 네. 이런 교훈 중에 이제 가장 최근에 일어난 거는 한진해운도 역시 청산되지 않았습니까? 네. 다 이제 주식 가치가 0에 수렴을 했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위험한 거래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주식 투자할 때 좀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쌍용차가 만약에 이렇게 뭐 기업 청산이라든가 상장 폐지가 될 경우 사실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영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전후방 연관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여기에 이제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까지 가면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한 60만 명 됩니다. 그러면 거기가 다 진짜로 뭐 길거리에 앉게 되는데 네. 지금까지 뭐 쌍용차가 굉장히 많은 굴곡을 했고 또 옛날에 뭐 상하이차 들어올 때랑 이럴 때 보면은 또 네. 그때 퇴직한 것 뭐 한 사건, 뭐 해고 사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죠. 그래서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이제 악역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사는 사람 입장이면은 기다립니다. 법정 관리 가는 순간 지금 2,800억의 감자를 위한 유상증자를 하는 게 지금 조건이거든요. 네. 법정 관리 간다 그러면 바로 1,500억으로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채권이 동결이 되죠. 그다음에 뭐 노조 활동이 이제 뭐 제한이 되고 등등.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지금 빠르게 결정이 나야 그 다음 장이 열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런 점에서도 지금 HAH나 이런 데도 써도 빠른 속도로 가는 것보다는 지금 그거를 저울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